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에 10번 저당권과 무상의 담보지상권의 침해시 구제수상, 이게 나오면 뭐냐면, 자, 여기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갖게 돼. 저당권. 그러면 을의 토지에 저당권 갖게 되면 저당권 설정해주고, 토지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해준 사람은 나중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러면 건물을 축조했을 때 은행의 입장은 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해 주었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했을 때 깨끗한 땅을 경락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저당권이 성립될 때 건물이 없었어. 그럼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인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므로 건물이 없다면 쉽게 경매가 이루어져. 그런데 나중에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섰다면 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그냥 토지를 살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여봐. 일괄경매. 민법에서 일괄경매를 배워. 그러니까 일괄경매 해줘야 돼. 신청을 하나도 경매 대상 이것도 경매해 주시오. 이것도 경매해 주시오. 복잡해.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건물 짓는 게 좋아, 안 짓는 게 좋아. 그래서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자가 이 토지에 저당권도 갖게 되고 또 동시에 지상권도 하나 갖게 되는데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 배워봐. 담보지상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등기부에는 그냥 평범한 지상권과 똑같아. 그러면 은행은 이 토지에 저당권도 갖게 되고 지상권도 있는데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한 것이야,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한 것이야. 그걸 이해해 놓으면 돼. 은행은 저당권도 갖게 되고 지상권도 갖게 되지만 지상권의 목적은 그냥 완벽하게 돈 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게 됐나? 그럼 나중에 누군가 건물 지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짓지 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공사중지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건물이 완성되어 버린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철거 청구를 못해. 완성되면 어떤 청구밖에 못하냐면 일괄경매밖에 못해. 그러나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지상권자는 방해제거 할 수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되어도 철거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면,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그냥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지상권의 운명은 어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이왕에 있는 거. 돈 받았는데 무더기 갖고 있냐? 위세 부리려고 지상권 취득했냐? 돈 받으려고 한 거니까 돈 받았으면 목적 달성했지? 그러니까 지상권도 다 소멸한다는 거야. 두 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소멸하고. 공사를 지금 신축 중이야.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중지 청구할 수 있어. 지상권자도 중지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건물이 완성되면 이제 축조된 건물이 완성돼 버리면 저당권자는 철거 청구 못하고 일괄경매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철거 청구할 수 있지.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무단으로 쓰는 사람, 저당권자는 어차피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내시오 마시오 못해. 지상권자도 사용해. 지금 사용하지 않아. 그냥 폼으로 갖다 놨잖아. 폼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상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부당하게 내놓으시오 마시오 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이 저당권이 성립된 목적물에 대하여 건물이 축조되어서 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저당권자는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오면 돼. 외워봐. 저손. 거기서 써있네. 10번에 저손 지철. 이렇게 외워봐. 다시 저손 지철. 그걸 외우라고. 저손. 그러니까 저당권자 입장 오른쪽에
그 10번 오른쪽에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다. 이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도 갖게 되고 을이 지상권도 갖고 있는 경우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자, 을은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외워. 을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 을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안 돼.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을은 지상권자 입장에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없다고 했어. 외워본다. 저손, 지철. 이 포인트를 잘 외우느라고. 저손, 지철. 그래야 문제가 풀려. 이렇게. 문제 풀어보자. 지금 오늘은 5개 내가 잘해주는 거야.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X토지에 갑은 X토지에 을 명의의 저당권과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만 갖게 돼. 지상권도 갖게 돼. 그래. 근데 그 후에 갑과 병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네. 갑과 병이. 그러면 이 을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철거 청구할 수 저손, 지철, 부장.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지. 그러니까 지상권은 살아있어. 소멸해. 틀렸지. 같이 소멸해야지.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을은 그러니까 근거를 잘 바꿔.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야 건물 철거 청구하라 할 경우 여기 잘 봐야 돼. 지상권자의 침해를 이유로 철거 청구해 그랬더니 병이 우기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나 소유자로부터 임마 허락받은 사람이야.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았대. 그래서 그걸 이유를 대는 거야.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즉 병은 갑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서 건물 지었음을 이유로 을의 지상권자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틀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지금 을의 지상권은 병은 갑과 계약에 의해서 건물 지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이 있는 거고 을은 토지에 대한 물권이 있잖아. 물권이. 그러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 내용이야. 자 이거 본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병은 갑과 소유자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 지었다는 것을 이유로 지상권자가 건물 철거시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임마. 내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았어. 그걸 이유로 항변하면 돼 안 돼? 지상권이 우선하잖아. 여기. 세 번째 을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을 이유로 토지 사용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여기는 저당권 이제 지상권이냐 저당권의 근거를 안 밝혔어.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고 지상권도 아예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부당이득은 안 되고 지상권자 입장에서도 부당이득은 안 되니까는 근거를 안 밝히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봐. 저손, 지철. 자, Y의 축제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하면 건물이 축조해서 땅값이 떨어지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배청이 있다. 맞냐? 다시 저손 있다. 맞네. 이렇게. 마지막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야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이 담보물권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하나 그냥 임시로 지상권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상권은 담보물권은 아니다. 담보물권이므로 틀린 거야 이런 거. 아여봐. 저손, 지철. 시험장 가게 되면
아따 어렵다 느껴 이거. 그래서 물권법은 물권의 침해를 이유로 해결 못하면 그걸 완성 못하면 맨날 수를 써야 65점 맞아. 많이 공부해봐야. 주택임대차 가서 존속기간 2년 외우고 이런 거 공부인 줄 알거든. 용게 그것이 나오면 65점 맞아서 그냥 그래 겨우 학교는 또 45점 맞고 그래서 갈랑갈랑해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돼.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공부를. 여기까지 오고 물청은 마치고 쉬었다 합시다.